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는 수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분위기에 따라 자취를 감추게 되는 물건들도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최근에는 환경적인 문제와 건강상의 이유로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 물건들도 많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오늘은 너무 당연한 건데 앞으로는 보기 힘들어진다는 것 탑 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위, 수은 체온계. 아플 때마다 겨드랑이에 꽂아봤던 수은 체온계. 최근에는 귀 속에 넣거나 이마에 대는 전자체온계를 자주 볼 수 있지만 과거에는 수은 체온계가 가정마다 하나씩 있었을 정도로 대중적인 물건이었다는데요.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은 체온계가 전자 체온계에 비해 비교적 정확하고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수은 체온계는 앞으로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물건이 될 것이라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는 4월부터 국내법상 수은 체온계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 수은 체온계가 깨졌을 경우 인체가 수은에 노출된다는 우려가 팽배해졌고, 게다가 어린아이가 깨진 유리와 수은을 삼키는 사고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경각심이 커진 것이죠. 수은은 노출될 경우 알레르기 증상과 가려움증과 같은 피부병을 유발하며 심하게는 뇌신경장애까지 일으키는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체온계 한 개의 수은량도 아이들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면서 전 세계 110여 개 국가들은 국제회의를 열고 수은 체온계 퇴출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3년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이 체결되었는데요. 대한민국도 국제합의에 따라 2015년 이후 수은계의 생산 및 수입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올해 4월 수은 체온계 사용도 전면 금지할 예정으로 알려졌죠. 식약처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수은 체온계 폐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에 돌입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울러 의사협회와도 협의를 통해 현재 대부분의 수은 체온계를 폐기시킨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더는 볼 수 없다는 수은 체온계. 그동안 수은 체온계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았던 만큼 혹시나 수은 체온계를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영순이 분들은 정부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에 맞춰 꼭 폐기하시길 바랄게요. 2위, 내연기관차. 우리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이것, 바로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미세먼지 발생의 중요한 요인이자 지구온난화를 심화시켜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성분이기 때문이죠. 이에 전 세계 정부와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기술 발전 등을 통해 친환경 차량들을 잇따라 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현실의 벽은 너무도 높은 것일까요? 비록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경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가 다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이에 국회는 친환경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내연기관차 판매를 오는 2030년까지 중단키로 했는데요. 이미 유럽,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나라들이 내연기관차 퇴출을 잇따라 선언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부는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이후에도 2035년 내연기관차 등록을 금지하면서 최종적으로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을 공식화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 또한 2035년 사대문안 내연기관차 운행을 금지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2050년쯤이면 모든 차량이 친환경차로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미 GM, 벤츠, BMW 등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전기차를 출시하는 분위기에 발맞춰 국내 기업인 현대, 기아차 또한 수소차량 제조 분야에서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수소 트럭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등 내연기관차 퇴출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현대기아차는 44개의 전동화 차량을 운영할 계획을 수립, 2025년에는 글로벌 전기차 빅3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요. 지금껏 우리의 발을 편하게 해주었던 자동차, 하지만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만큼 앞으로는 친환경적인 면모를 보여줄 수 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1위, 플라스틱 빨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동영상 한 편이 있었죠. 바로 해양학자 크리스틴 피그너가 공개한 영상이었는데요. 이 영상이 공개된 후 충격을 받은 전 세계는 일제히 플라스틱 빨대 퇴출 운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영국이 왕실주관 행사와 왕족거처의 플라스틱 빨대와 병 사용을 금지시킨 것을 시작으로 바누아투가 거북이 보호를 목적으로 전 세계 최초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를 선언했으며, 이어 캐나다와 미국 또한 행정부 차원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에 대한 제재에 돌입했다는데요. 스타벅스 등 글로벌 기업들도 일제히 플라스틱 사용 저감 조치를 실시하는 등 플라스틱 빨대 퇴출 움직임은 거부할 수 없는 세계적인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죠. 이에 대한민국 또한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고자 환경부가 주축이 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해당 법률은 카페, 음식점 등 매장 내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가 전면 금지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죠. 환경부의 해당 제도를 통해 일회용품 소비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만큼 환경부는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업계의 목소리를 들은 후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플라스틱 제로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플라스틱 빨대 퇴출을 사실상 공식화했죠.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바다 생물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플라스틱 빨대. 조금의 불편만을 감수한다면 바다 거북이와 같이 고통받는 동물들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영순이 여러분들도 플라스틱 빨대 저감 운동에 동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구에는 인간 혼자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 행해왔던 환경 파괴를 지금에서라도 멈추고 친환경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죠. 앞으로는 여러 기술 발전을 통해 친환경적인 제품들이 우리 주변을 가득 메우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